오늘은 유튜버로 성공하는 사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유튜버로 내 사주가 성공을 할 수 있냐 이러한 질문들도 많이 주세요. 유튜버로 성공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입소문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입소문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좋은 컨텐츠로 뭔가 영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는 구독자들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내느냐,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입소문을 내주는 것은 내 주변 사람이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불특정 다수가 입소문을 내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채널을 뭔가 개설을 했을 때 그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튜버 입장에서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 구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불특정 다수가 얼마만큼 주변에 입소문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의 여부가 좀 많이 갈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 주변 사람들 있죠. 사람들, 특히 이 불특정 다수는 십성들 중에서 비겁에 해당이 돼요. 사주를 푸시는 분들이 이 비겁을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비겁에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사주가 음양, 오행을 음양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음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이, 양면적인 부분이 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주 팔자에 쓰이는 한자든 십성이든 모든 것들은 다 양면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비겁도 마찬가지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관성이다. 옛날에는 이 관운을 상당히 좋게 봤죠. 관운이 사주에 있어야 입신양명을 할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출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성 또한 좋은 점이 있고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겁이라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니까 내가 사주에 예를 들어 좀 비겁이 많고 좀 중중하거나 아니면 운으로 좀 비겁이 많이 들어왔다. 특히 비겁들 중에서는 비견과 겁재를 보는데 겁재를 좀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무조건 안 좋게만 해석을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가장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비견과 겁재의 차이는, 내가 사주에 겁재가 아니고 예를 들어 비견이 좀 많다라고 하면 이 비견은 내가 아는 범주의 사람들이에요. 비겁이 사주에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 비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데요. 비견이 사주에 많다라고 하는 것은, 비견은 내가 아는 범주의 사람들을 뜻하고요. 겁재가 바로 불특정 다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거나 유튜버로 전향을 해서 내가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기하학적으로 구독자 수가 급등하거나 조회수가 막 빵빵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비겁 중에서 겁재의 영향이 훨씬 커요. 내가 만약에 사주에 겁재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입소문을 내 주변에 불특정 다수가 나에 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비겁이라는 것 자체가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아는 범주의 내 주변 사람들 혹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인데 타인이죠, 타인들인데 경쟁의 코드가 있어요. 경쟁이나 배신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이 자칫하면 나를 시기 질투하거나 아니면 배신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날 수 있고, 이 배신 같은 경우는 이제 비견보다는 겁재가 조금 더 영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겁이 사주에 많게 되면 내 주변에 타인이 많다는 것과 같으니 타인과 관계가 좋을 때는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도움을 받을 때는 정말 크게 받아요. 왜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이 비겁은 나랑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나를 내 마음처럼 기꺼이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받을 때는 도움을 그만큼 정말 스펙타클하게 받거나 정말 크게 받고 이렇게 되지만,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이러한 배신수나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겉모술수를 쓰거나 혹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 질투, 이런 수들이 빈번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함,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사주에, 내가 유튜버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는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뭐 연예인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텐데, 노출이 잘 되고 싶어요. 입소문이 잘 나고 싶어요. 그러면 핵심은 사주에 있는 비겁을 잘 활용하는 건데, 그럼 잘 활용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사주에 식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주에 식상이 있으면 이 식상 자체는 비겁의 힘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비겁의 힘을 빼준다. 이렇게 적을게요. 비겁의 힘을 빼주면서 이제 비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생각이나 마음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나눠요. 정서 교류를 통해서 이제 뭐 얘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베풀기도 하겠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내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주에 비겁이 있는데 식상으로 비겁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돈독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비겁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져요. 그래서 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타인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기 때문에 이 식상이랑 비겁을 사주에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사주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을 비겁을 조절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이제 비겁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알아주고 들어주고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내가 베푸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비겁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마음과 동일하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버가 예를 들어서 사주를 열었을 때 사주에 비겁이 많아요. 비겁이 많은데 식상으로 비겁을 잘 조절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구독자들을 내 편으로 잘 만드는 그런 유튜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주에 만약에 식상이 없다면 그럼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성이 있어야 돼요. 관성은 나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을 의미를 해요. 사주의 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회적 지위나 능력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뛰어나고 특출나다 이러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의 비겁이 나를 봤을 때 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죠. 카리스마나 이제 뭐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내 주변의 비겁을 통제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관성이 사주에 있어서 비겁을 관성으로 조절하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내가 유튜버로 성공을 하려면 입소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독자 수가 늘어야 되고 조회수가 늘어야겠죠. 그러니까 입소문을 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북적북적이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불특정 다수예요.
불특정 다수한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사실 노출이 되어봤자 그 부분은 한계가 있겠죠. 불특정 다수한테 내가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 해당이 되는 것은 빅업들 중에서 겁제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로 내가 좀 크게 되고 싶다라고 하면 좀 사주에 겁제를 가지고 있거나 운으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 식상이나 관성으로 빅업을 잘 잡아줘야 돼요. 이 빅업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타인이기 때문에 나랑 관계는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이 빅업은 나한테 예를 들어 힘들게 작용을 하거나 안 좋게 작용을 할 때는 배신수나 겉모술수, 모함, 시기, 질투 이런 쪽으로 나를 진짜 잡아먹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노리고 강탈해 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잡아주려면 사주의 식상이 없다면 관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고요. 식상을 가지고 있다면 빅업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빅업들이 나를 도와주는 형태로 사주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관성이 사주에 있다면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이 높기 때문에 나한테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빅업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의 규칙과 규범으로 통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아는 유튜버 중에서 정말 구독자 수도 많고 이렇게 막 전자제품 소개도 하시고 리뷰도 하시고 IT 계열 쪽에 딱 이름을 얘기를 하면은 다 아는 그런 유튜버 분이 있어요. 그분의 사주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이 경술일주예요. 경술일에 임진월입니다. 임진월 신미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신은 모르니까 이렇게 비워두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이 경금으로 태어났죠. 일간이고 요 신금이 겁재예요. 겁재. 근데 겁재가 사주에 있게 되었을 때 그 위치도 상당히 중요해요. 위치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연주에 겁재가 있죠. 이 연주는 국가적인 차원이에요. 그 범주나 스케일이 상당히 큽니다. 내가 만약에 이 자리, 이 국가적인 차원의 겁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겁재를 잘 활용하면 내가 입소문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케일이 크게. 국가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이름을 얘기를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시는 유튜버고. 그래서 이 겁재가 보니까 연주에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임수가 있어요. 이 임수는 식신이죠. 제가 빅업을 조절하는 방법들 중에서 식상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주의 빅업을 잘 활용하고 빅업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식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겁재를 내가 이 식신으로 조절을 해주면서 에너지를 이쪽으로 빼주고 있죠. 그래서 이 겁재는 말 자체가 재물을 겁탈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타인이고요. 진짜 남이거든요. 남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약해진다든지 내가 약점이 잡혔다라고 했을 때는 타인은 나를 전혀 봐주지 않잖아요. 봐주거나 나의 사정이나 그런 나의 뭐 사연 이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고 좀 가차없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식신이 중간에 딱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면서 이 신금의 에너지를 잘 이렇게 빼주면서 타인의 이야기를 상당히 잘 들어주겠죠. 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소통을 잘 하면서 구독자들과 그러면서 이 겁재를 통해서 겁재랑 나랑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겁재와 나와 마음이 같다. 그래서 이 구독자가 나한테 호의적이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겠죠. 겁재이기 때문에. 겁재를 지금 연주에 갖고 있으니까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입소문이 중요한데
비겁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부분과 그 방법을 말씀드렸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식상을 통해서 이분은 이제 나의 그런 구독자들을 잘 다루고 있는 모습이죠. 입소문도 엄청 많이 났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내가 좀 사주에 가지고 있다면 유튜버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자나 그런 기재를 사주 안에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